여보, 그쪽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은 너무도 평범한 목소리로 나왔다. 윤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물소리 위로 그 말을 들었다.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비눗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윤정이에요. 강윤정, 당신 아내? 그래, 윤정이. 정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이상하지, 이름이 자꾸 안 나와. 그의 얼굴엔 아무 죄도 없는 아이 같은 당황이 비쳤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윤정은 잊지 않았다. 단 하나도. 그의 생일, 첫 월급으로 사준 커플식에 은퇴하던 날 함께 먹었던 청국장의 냄새까지. 식탁 위에는 늘 그랬듯 하얀 약통이 놓여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기억을 붙잡는 약. 그 아래엔 윤정이 써 붙인 메모가 있었다. 8시 30분 약 2알, 점심은 반찬 데워 먹기, 밖에 나가지 말 것. 그녀는 글씨가 점점 흔들리는 걸 느꼈다. 노안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피로 때문인지. 병원에서 처음 치매 초기 진단을 받던 날 의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아직은 일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윤정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곧 남편의 세계를 지탱하는 줄이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또 물었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그랬나? 어제도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은 화요일이죠. 그녀의 하루는 이제 반복을 관리하는 하루였다. 사랑보다 인내가 필요했고 다정함보다 절제가 필요했다. 그것이 윤정이 배운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었다. 점심을 차리고 나서 설거지를 마치려는데 현관 쪽이 고요했다. 윤정은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신발장을 확인했다. 검정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다. 또 나가셨구나. 이젠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었다. 휴대폰, 주민센터 연락망,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늘 품고 다녔다. 바깥은 햇살이 잔잔했지만 마음은 얼음 같았다. 골목길마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혹시 이분 못 보셨어요? 아, 저분 좀 전에 편의점 쪽으로 가셨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그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안에는 떡 2개가 있었다. 여보, 윤정이 다가가자 정호가 활짝 웃었다. 이거 당신 거야, 떡, 송편이래. 송편이요? 당신이 좋아하잖아. 그 짧은 순간 윤정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의 기억은 부서진 거울 같았다. 때때로 반짝 빛나지만 그건 곧 사라진다. 송편이네요. 추석 때마다 같이 빚었잖아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랬지, 당신 반죽이 질어서 내가 놀렸었는데.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여름 사진처럼 빛바랬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가 불쑥 물었다. 그 여자 참 착하더라. 날 집까지 데려다 줬어. 윤정은 숨을 삼켰다. 그게 나예요. 그는 멈칫하더니 허어 웃었다. 그래, 또 그랬구나.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떡 사온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날 밤 윤정은 그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빛이 꺼진 거실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난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새벽 5시. 윤정은 보온병에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정밀한 시계처럼 돌아갔다. 시간을 놓치면 그가 흔들렸고 그가 흔들리면 그녀가 무너졌다. 정호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다가갔다. 누구한테 인사하세요? 글쎄, 친근하게 생긴 분이라서. 그는 웃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정호였다. 하지만 그 속에 윤정의 남편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묻는다. 오늘은 아버지 제사였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사는 지난달에 했죠. 그래, 요즘 날짜가 헷갈려. 괜찮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대답을 하며 미소 지었지만 손톱 끝이 떨렸다. 그의 혼란은 이제 일상 속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윤정은 반복을 통해 버텼다. 같은 대답을 다정하게 매일같이. 병원 의사가 말했다. 환자보다 간병인이 먼저 지칩니다. 특히 배우자 간병은 더 그렇습니다. 사랑과 분노가 같은 무게로 오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그 말을 실감했다. 정호가 잠든 사이 윤정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손끝은 떨렸다. 그러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머리가 희고 주름이 깊었다. 나도 늙었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남편이 나를 3번 잊었다. 하지만 웃음도 3번 지었다.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밤은 치매 환자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다. 낮에는 비교적 멀쩡하던 정호가 해만 지면 불안해졌다. 창밖 어둠이 깔리면 그도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듯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여보,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저 밑에 있잖아. 어머니가 기다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호의 눈빛이 공포로 번졌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아까 아침에도 같이 밥 먹었는데. 윤정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거짓말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 그래요, 이제 곧 가요. 내일 아침에. 그 말에 정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 그날 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식은 보리차, 꺼진 스탠드 조명 아래엔 2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결혼식 날의 흑백 사진. 그때 그는 군복을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그였다.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병원 진료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남편분의 기억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젠 간병인이나 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그녀의 손이었다. 손마디가 붓고 손톱은 휘어 있었다. 선생님 손도 많이 아프시죠? 그 말에 윤정은 잠시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다 손목을 다쳤다. 바구니를 들 힘이 없어졌고 허리도 자주 저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피곤이 쌓인 눈 밑 굳은 입술. 이 사람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저녁 무렵 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 오늘 학교 가야 하는데. 학교요? 응, 애들이 기다려. 내가 체육 선생이었잖아.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윤정은 순간 과거의 그가 떠올랐다. 하얀 체육복에 휘파람을 불며 학생들을 모으던 그 모습. 그는 늘 밝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지금처럼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그럼요, 내일 가요. 오늘은 학교 문 닫았어요. 그래? 내일은 내가 도시락 싸줄게요. 정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 짧은 웃음 하나가 윤정의 하루를 버티게 했다. 밤이 되자 정호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말했다. 윤정아, 나 요즘 머릿속이 시끄러워. 기억들이 자꾸 사라지는 소리가 들려.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내가 그 소리 대신 들을게요. 새벽 3시 집안은 조용했다. 윤정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린 소리에 눈을 떴다. 짤랑 현관에 달아둔 작은 종이 울렸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 일어났다. 여보? 답이 없었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칠 틈도 없이 뛰어나갔다. 밤 공기는 살을 베듯 차가웠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번졌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치매 환자인데요. 새벽에 나갔어요. 네, 이름은 박정호, 나이는 74. 그녀는 길모퉁이마다 이름을 불렀다. 정호 씨, 여보, 정호 씨. 목이 쉬어갔다. 새벽 바람에 눈물이 얼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정호였다. 그는 전봇대 옆에 앉아 있었다. 맨발이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을 들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다가가자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에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정이에요. 당신 아내.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었다. 그래, 윤정이 찾아다녔는데 길이 안 보여서. 그녀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싸늘했지만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집이에요. 그녀의 말에 그가 대답했다. 집이 어디더라? 윤정은 눈을 감았다. 당신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요양시설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며칠만이라도 쉬셔야죠. 윤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호가 앉아있는 창가 쪽으로 향했다. 그는 노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기 봐, 윤정아, 하늘이 붉네. 우리 결혼식 날 하늘 같지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비가 오다 개었다. 그가 말했다. 이 비는 축복이래. 우리 오래 가자는 뜻이지. 그날 이후 45년이 흘렀다. 요양원 브로셔 위로 정호의 웃음소리가 겹쳤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그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윤정이 없으면 양말 한 짝도 못 신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속삭였다. 보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안아야 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요양원 상담사가 말했다. 잠깐이라도 쉬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요? 기억은 줄어들겠지만 불안은 줄 겁니다. 기억이 줄면 그 사람은 남아있을까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잊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정호는 윤정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오늘 수업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오늘은 사랑 수업이에요. 사랑 수업? 네, 기억보다 오래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정호는 웃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럼 저도 그 수업 듣고 싶네요. 그날 오후, 윤정은 그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햇살은 차가웠지만 오래된 벤치는 따뜻했다. 정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익숙한 목소리야.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제가 부르는 거예요. 늘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쪽이 윤정이에요. 네, 맞아요. 참 예쁜 이름이네요. 윤정이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름을 들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그 손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듯 따뜻했다. 그날 밤 정호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윤정아, 나 오늘 그 여자랑 산책했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그 사람 나예요, 여보, 나예요. 그날 아침 윤정은 깨어나지 못했다. 과로와 탈수였다.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녀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남편이 집에 있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 본인부터 먼저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윤정은 흐릿한 눈으로 병원 천장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내 치료예요. 그 말은 간신히 입 밖으로 흘렀다. 며칠 후 그녀는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정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수첩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여보, 뭐 해요? 글씨 연습. 내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나지 않아서.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첩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윤정, 윤정, 윤정이 빽빽히 적혀 있었다. 왜 제 이름을 써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름만 쓰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녀는 그 수첩을 품에 안았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는 나를 잊었지만 내 이름은 아직 그에게 남아있다. 이름이 남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남은 거다. 그 마음이 나를 지탱한다. 며칠 뒤 윤정은 다시 손을 떨기 시작했다. 물컵을 떨어뜨리고 약봉지를 잘못 챙겼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인지장애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그 사람 곁으로 가는 중인가 봐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봄이 오던 날이었다. 윤정은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이 방 안을 비췄다. 정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미소 지었다. 여보, 나 누구게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참 편안하네요.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녀는 웃었다. 그럼 됐어요. 따뜻하면 됐죠. 그날 오후 윤정은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의사의 말로는 심장마비였다. 정호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베갯머리에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윤정아, 윤정아. 그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정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로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가 자꾸 꿈에 와요.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정호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의 유골은 함께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그들의 이름 아래엔 윤정의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봄비가 내리던 날 요양원 한 구석에서 간호사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정 나를 잊지 않던 사람. 수첩을 펼치자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